지금 이 방에 이 동그란 원이 생기고 제 앞에는 뭐 게임 퀘스트 마냥 갑자기 이렇게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하니까 와, 무슨 엄청 멋진 방 안에 제가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앙입니다. 코앙. 23년이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올 한 해는 저에게 정말 뜻깊은 해였는데요. 육아휴직도 해보고 전자기기도 정말 많이 구매했고 이 유튜브도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천천히 나중에 제 채널을 통해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23년 제가 구매하고 써봤던 이 전자기기 베스트 7 제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 채널에서 몇 번 소개했던 제품도 나오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제가 써보면서 와, 이건 진짜 하나 사야겠다, 이거 정말 괜찮다 했던 제품들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오즈모 포켓 3. 제 채널 구독자라면 이미 이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거고 제 채널이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한 고마운 제품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작아서 포켓 속에 쏙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또 조금 애매한 게 이 큰 사이즈로 인해 사실 기동력이 떨어지긴 하는 카메라인데요. 이미 장점은 소개를 많이 했었고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케이스가 진짜 별로예요.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별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케이스를 씌운 채로 이 가방에 넣고 나중에 꺼내면 이런 식으로 렌즈가 항상 돌아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 벗겨져서 렌즈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이건 좀 너무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이 제품을 구매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알리에서 만원도 안 하는 제품들 꽤 쓸만해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좀 사용해보고 리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렇게 똑바로 세웠을 때 버튼을 2번 클릭해서 중앙을 잡고 짐벌 팔로우 모드를 사용하면 제가 돌리는 방향으로 뭐 다 돌아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카메라를 들고 이 어떤 제품을 막 찍으려고 해요. 막 찍다가 이 카메라를 보면 이쪽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찍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세워두고 이 중앙을 잡아준 다음에 촬영하면 되긴 해요. 은근히 가끔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도 외장 마이크에 추가 배터리에 화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까지 완벽하게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내는 1인치 센서를 탑재한 오즈모 포켓 3 휴대용 카메라를 찾는다면 바로 구매하세요. 좋습니다. 둘째, SK 하이닉스의 SSD 1TB 외장 하드입니다. 와, 이건 정말 사고 나서 이 만족감으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 창도 작고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뭐 영상부터 사진까지 이런 대용량 자료들을 항상 보관하고 다니는데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니 외장 하드는 필수였거든요. 원래 이 WD 4TB HDD 외장 하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용량이 꽉 차서 추가로 구매하려고 알아보다 이 집에 돌아다니는 하드를 외장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 PC 사용할 때 들었던 띠디딕 띠디딕 이런 소리가 계속 나고 뭔가 뻥날 것 같은 불안한 느낌? 어차피 파일 옮겨서 보관하는 용도로만 쓰려고 사용할 때만 켜서 쓰긴 했지만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도킹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좀 비싼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 2-3만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알아본 이 SSD, 저는 엄청 비싼 줄로만 알고 구매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요새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이 사이즈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죠. 그리고 이 C2C 케이블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점도 좋았고요. 자리도 얼마 차지하지 않고 이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될 정도로 작은 게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성인데요. 일단 정말 중요한 문서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관하는 장치인데 고장나면 속상하잖아요. 이런 HDD는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데이터가 통째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쉽게 고장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 제가 구매하고서 한 달 정도 이 안에 지금 정말 제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백업이 돼 있거든요. 바로 고장이 났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반면 이 SSD는 전자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어서 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뭐 전력 소비도 낮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요. 쉽게 고장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SSD는 비싸지만 내구성도 강하고 빠르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정말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데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셋째, VR 기기입니다. 아쉽게도 이 제품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광고료를 받고 대여를 받아서 2주간, 그리고 2번, 그러니까 총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반납을 했었는데요. 언제였더라? 제가 아마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10만 원 정도 되는 VR 기기를 사용해 봤었는데 당시에도 와, 신기하다 였지만 거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제품을 처음 딱 쓰자마자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방에 이 동그란 원이 생기고 제 앞에는 뭐 게임 퀘스트 마냥 갑자기 이렇게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하니까 와, 무슨 엄청 멋진 방 안에 제가 들어갔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실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처럼 이 정도로 현실과 비슷한 화질은 아니지만
순간 이 가상현실에 실제 내가 위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와, 그리고 특히 게임이 정말 대박이었는데요. 이 제 손 동작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타격감과 뭐 스릴감 그대로 전해졌고요. 탁구 같은 게임을 할 때는 정말 놀랄 정도로 실제와 같이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그냥 엇비슷하게 공 근처로 가면 쳐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치는 스피드, 뭐 각도 이런 모든 거를 계산해서 공이 밑으로 꽂히고 위로 날아가고 정말 최고였습니다. 물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영상을 시청할 때는 멀미도 좀 났고요. 오래 사용하다 보니 땀도 나고 불편하긴 했지만 거의 2시간 연속으로 플레이도 해봤는데 못하겠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체험하고 나서 구매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사면 맨날 이것만 해서 뭐 디지털 노마드 못하겠다 싶어서 포기했던 제품이었습니다. 넷째, 삼성 비스포크 AI-Z 청소기입니다. 이것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지금까지 다이슨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이 배터리 타임이 정말 짧았었거든요.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한데 심지어 5분도 돌아가지 않고 꺼져서 이 배터리를 구매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니 한 10분 돌리면 방전이 되더라고요. 아직 청소를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2번이나 배터리를 구매하고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지른 게 바로 이 비스포크 청소기입니다. 게다가 다이슨은 청소를 할 때 이거 버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새 나오는 신형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 손가락에 들어가는 힘이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번 비스포크 Z는요, 우선 흡입력이 장난 아니에요. 23년형에는 250W와 280W 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일반적인 집에서 사용하는데 250W면 충분하고요. 일반 모드로는 최대 1시간까지 구동할 수 있는데 사실상 한 번 사용할 때 10에서 15분 정도면 쓰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는 없었고요. 수시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추가 배터리 1개를 같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충하는 데까지 3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모드는 일반, 강력, 초강력, Z, AI 모드까지 총 5개인데 Z 모드는 정말 끝판왕입니다. 그만큼 소리도 엄청 크고요. 일반적으로 AI 모드로 설정을 하면 이런 매트리스 위에서는 약하게, 바닥에서는 강하게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 모드를 바꿔주기 때문에 배터리도 아낄 수 있고 쾌적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청소가 끝나고 나서 이 청정 스테이션으로 자동 먼지 비우는 기능이 신세계였거든요. 요새 로봇 청소기도 핫하다지만 아이들 키우는 집이다 보니 이런 스틱형 청소기 지금 바꾸실 때 됐으면 꼭 바꾸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5번째, 키보드. 제가 이 기계식 키보드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바밀로 조소음 적축 키보드로 입문하고 나서 현재 여기 이렇게 많은 키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고도 저기 앞쪽에도 있고 지금 사용하는 키보드도 있고요. 제가 2번째로 구매했던 게 누피에서 출시한 헤일로 96이었거든요.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제품부터는 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협찬받은 제품들이에요. 다른 것보다 키보드는 뭐 하우징, 키캡, 스위치, 뭐 키보드 안에 들어간 이런 흡음재며 보강판 뭐 이런 모든 부품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재질에 따라 아예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유튜브 기획을 하고 이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 보니 타이핑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때 이 기계식 키보드를 막 치면서 손끝에 느껴지는 타건감과 타건음이 정말 가슴을 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있는 키보드들을 한번 비교 리뷰하는 컨텐츠를 제가 조만간 제작해서 업로드할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요새 제일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는 가장 최근에 받은 이 싱크웨이 제품, 이 제품을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타건음 들어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자기 전에 침실, 제 책상 앞에 두고 사용하는 에포메이커의 EK68 이 두 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전 막 도각도각거리면서 약간 보글보글 부글부글 거리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더라고요. 이 타이핑이 많고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뭐 기계식 키보드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자꾸 막 치고 싶더라고요. 6번째, 여기서부터는 아직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지만 좋아 보이는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해볼게요. 소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GV-E1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카메라를 써봤거든요. 거의 15년 이상 여러 카메라를 다뤄봤지만 여행 다닐 때나 그리고 뭐 필요할 때만 쓰다 보니 그리고 막 전문 지식도 좀 없어요. 제가 카메라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전부터 이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써보고 싶어서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도 진행하는 김에 그냥 한번 질렀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영상이 80% 아니 그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면 최고의 카메라라는 평의 리뷰들을 보고 구매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취미용으로 쓰기에는 좋지만 전문적, 상업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 우선 듀얼 메모리 카드를 지원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혹시라도 메모리 카드가 뻑이 나서 촬영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개를 끼울 수 있거든요. 백업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옵션이었습니다. 다만 이 미니 HDMI 지원이
상당히 별로였어요. 구매하기 전까지 뭐 제가 이런 필드 모니터까지 끼워서 촬영을 하나, 난 그럴 일 없다. 만약 모니터 연결하고 싶으면 미니 HDMI 지원하는 케이블로 쓰면 되는데 뭐 굳이 영상 촬영하면서 뭐 필요 없겠다 싶었는데, 근데 막상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을 구매해서 써봤어요. 와,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이 단자가 되게 작아요. 미니 HDMI다 보니까 단자가 작고 이 잡아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 이제 한 3번, 4번 정도 사용했는데 단자가 휘어지더라고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헐적으로 끊기는 현상도 발생하고요. 카메라에 그 케이지 같은 걸 씌워서 변환기로 풀 HDMI 단자를 이어주는 작업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거는 큰 단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용도로 필드 모니터 같은 거 연결하지 않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내 환경에 맞춘 영상 촬영 카메라로서는 화질이나 퀄리티 등 뭐 확실히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도 비싼 렌즈예요. 이사금 렌즈. 나중에 이 렌즈도 같이 제가 리뷰해보겠습니다. 7번째, 충전 케이블과 충전기입니다. 요새 제가 사용하는 전자기들이 진짜 많은데다가 이 모두 고용량의 초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 충전기와 케이블이 필요했는데요. 노트북까지 충전하기 위해서는 100W가 넘는 충전기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걸 다 동시에 충전하기 위해서 140W 충전기를 구매했는데요. 하나는 정말 유명한 벨킨의 충전기,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알리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벨킨은 블로그를 통해서 받았던 거예요. 이 가격 차이는 거의 6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 성능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 상세 리뷰는 아마 다음 주쯤에 올릴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집이나 회사에서 사용하기 정말 좋고요. 간단하게 성능을 말씀드리면 레노버 노트북과 갤럭시 탭 그리고 스마트폰 이 3개 동시 충전 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2개까지는 초고속 2.0까지 지원하지만 이 3개를 충전했을 때는 마지막 포트가 동시 충전했을 때 최대 20W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빠른 충전을 위해서는 케이블도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60W 이상급, 이왕이면 100W급 케이블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문제는 이런 급의 케이블들 조금 비싼 것 같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알리에서 천원마트에서 구매하면 2,000원에 1m 또는 2m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력이 표시되는 케이블도 있고요. 가로로 돌아가 있는 형태도 있어요. 아마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솔깃할 수 있는 제품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필수템이니까요. 해외 직구 한 개도 어렵지 않고요. 개인 통관 고유 번호만 있으면 알리에서 무료 배송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 배터리 역시 100W급으로 하나 구매하면 노트북 들고 다닐 때도 굳이 충전기 없이 다닐 수 있어요. 부피가 좀 큰 편이긴 한데 되게 얇아요. 납작해서 뭐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좋았어요. 이것도 곧 리뷰할게요. 한 개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8번째, 49인치 대형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조금 아쉽다,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가로는 엄청 긴데 세로가 짧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 40인치 초반대나 뭐 30인치 후반대 모니터였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시 구매할 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이 49인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거 딱 보이죠? 이 광활한 사이즈.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그렇지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100% 만족할 거라 확신합니다. 가격만 부담이 없으면요. 이 모니터는 제가 상세 리뷰를 올린 적이 있어요.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올 한 해 구매하고 만족하며 사용한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봤습니다. 사실 더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쉽지만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고요. 조만간 제 데스크 테리어를 소개하는 이 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가성비 제품을 정말 좋아해서 아직 소개하지 못한 저렴한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그때 이 모든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4년에는 하시는 일 더욱 번창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앙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올 한 해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앙.